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소통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이른바 출근길 문답이 오늘 중단이 됐습니다. 가림벽이 설치가 됐고요. 또 MBC 기자에 대한 징계 얘기도 기자실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보안상의 이유도 좀 있었고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출근길 문답은 그동안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나 제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봤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걸 계속 하겠다 이제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느닷없이 중단을 했을까?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이 그러한 도어 스태핑 같은 소통 창구를 계속해서 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를 이제 잠정적이지만 얼마까지 잠정일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중단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기에는 미흡해서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 아주 노련한 정치인 정도 돼야 애드립 질문에 싹 이렇게 답할 그렇죠.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되는데 뭐 한 정치 한 9단쯤 돼야 8단도 아니고 한 9단쯤 돼야 온갖 그러한 그 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렇죠. 유연하게 예. 이렇게 대답을 갖다가 할 텐데 여러 가지 그 윤 대통령 그 말씀하신 거에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윤 대통령한테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장점보다 장점이 되게 많은 제도인데 예.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시도인데 예. 그 장점을 덮을 만큼 그 단점도 이제 그 노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통령이 이제 불과 1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셨던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예. 기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한참 어린 그러한 기자가 그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도어 스태핑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에 이걸 갖다가 잘 했었어야 됐는데 예. 대통령도 그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기자단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가림벽 설치는 이제 보안상, 경호 보안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설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소통할 수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출근길 들어가는 거를. 자, 일단 경호 보안상의 필요를 첫 번째 이유로 됐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뭐 MBC 기자와의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험이나 언론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자들의 온갖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정도의 아직 충분한 소위 말하면 이 강호에서 얘기하는 내공이 덜 쌓여가지고 불가피하게 중단됐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실 해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제 설명이 개인적인 없고.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 기자들이 생각에 너무 막 나와서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가 좀 불량스러워서 기분이 나빠서 안 한다. 이 얘기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좀 외교 같은 것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걸 기자들이 이해했어야 된다. 아니요. 그런데 예.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은 그 뭐 인프루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부분들도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푸시를 갖다가 하니까 그냥 최악의 파국, 잠정적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언론인 출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각성해야 돼요. 뭐냐면 도어 스태핑은 대변인의 언어예요. 대변인의 언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와 대변인의 언어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대변인 현장에서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정리의 언어예요. 그리고 해답의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달이 됐든 아니면 분기가 됐든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국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리해주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언어죠. 도어 스태핑은 그날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의 답변을 하는 건데 그건 대변인의 언어죠. 이걸 구분을 못한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에 있는 언론인 출신들의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참모들이 참모들이 잘못한 거죠. 그건 이미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대통령의 언어와 대변인의 언어가 다르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기자회견 할 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충분한 숙지와 통해서 점검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도어 스태핑은 점검이 무슨 점검입니까? 기자들 뚝 질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단답형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접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여야 입장을 잠깐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 이런 논평을 저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태산같이 묵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것은 뭐 대통령과 여당이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득이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은주 정의당 대표도 국민 불신이라는 벽에 마주할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인 것 같아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 그러니까 참 잘한 결정인데 잘한 이유가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산같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발언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중단하는 게 참 잘한 것이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해석이? 저 말씀도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예. 저는 아쉬운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소통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전제가 붙긴 했어요. 좀 더 정제되고 준비된 상태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전제가 붙긴 했으나 저 말 출퇴근길 문답은 제가 보기엔 신선했고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하나로 평가받아 마땅한데 저렇게 덜컥 그만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게 물론 설명 안 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MBC 기자가 굉장히 거칠게 대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 보고 우리 MBC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대통령 돌아가는 뒤통수에도 되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쏘아붙이는 감정이 섞인 이런 말 때문에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느끼어요. 뭐 다른 거 국익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한테는 안 통하고 제가 보기 그런 건데 들고 싶은 질문 이런 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결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단하는 결정도 그렇고 MBC를 안 태운 것도 그렇고 다 결정인데 남는 질문은 다른 뭐 전략을 갖고 장기 계획을 갖고 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것 같다는 표현도 저는 불안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다- 즉흥적이고 예, 예. 감정적이다. 대통령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아니고 이건 대통령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MBC하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출입기자 등록 취소를 할 거예요? 아니면 기자실 출입 정지를 시킬 거예요? 아니면 출입기자를 교체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안건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기자는 예.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답변 못한다. 둘이서 풀어라. 대통령실하고 MBC하고 풀 문제지. 우리 왜 끼워넣냐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기자단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자단의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야. 대통령 참모들은 과연 어떤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예. 하고 있는가. 그게 불안해지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외협력비서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춘추관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제 춘추관에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의 표명을 했다는 얘기까지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